말순이 수첩을 내밀자 선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몸을 떨었고 급하게 일어나서 수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건 그냥 혼잣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의미 없다고? 이런 내용을 아무 의미 없이 쓴단 말이냐?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선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끄적거린 거예요. 제발 아버님께는 말씀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이런 내용이 스트레스 때문에 나온 거라고? 말수는 수첩을 펼쳐들고 몇 구절을 읽어보려 했지만 선주가 다급하게 말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상으로 쓴 거예요. 하지만 선주의 반응은 오히려 말순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따뜻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새벽 5시 경북 안동의 오래된 종갓집에는 어김없이 말순의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70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온 김말순은 마당을 가로질러 장독대로 향하면서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리가 내린 장독대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며 된장 상태를 확인하는 일은 말순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오래된장은 잘 익어가네. 말순은 혼잣말을 하며 나무주걱으로 된장을 뒤적였습니다. 30년 전부터 담가온 장맛은 이제 온 마을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죠. 하지만 요즘 들어 장을 담그는 일마저 혼자서 해내기가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인 이선주가 도와주긴 하지만 말수는 늘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집안이 어떻게 굴러가겠나? 한옥의 안방에서는 남편인 박태호가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75살의 태호는 말순보다 5살 위였지만 최근 들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혈압약과 소화제를 챙겨 먹어야 하는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집안의 가장 역할만큼은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침 준비는 됐나? 태호가 안방에서 목소리를 높이자 말수는 장독대에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태호는 여전히 말순을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존재로만 여기는 듯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미 선주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3살의 선주는 시집 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는 선주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선주야, 시아버님 약은 챙겼나? 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오자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혈압약이랑 소화제 모두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그래, 아버님이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약 빠뜨리면 안 된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프시면 어쩌나. 말순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이때 태호가 대청마루로 나와 신문을 펼쳐들고 앉았습니다.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신문을 읽는 모습은 여전히 위험 있어 보였지만 가끔씩 떨리는 손을 보면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맏며느리가 집안을 제대로 지켜야지. 태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주를 바라보는 태호의 시선에는
뭔가 미묘한 것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런 남편의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선주는 몸을 더욱 움츠렸습니다. 괜한 소리 말고 말순이 시키는 대로 따라해. 이 집안 규칙을 모르는 게 아니잖나. 여보, 선주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20년 넘게 우리 집안 살림 도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말순이 며느리를 두둔하자 태호는 잠시 신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선주는 참 착하지. 다른 집 며느리들과는 달라. 태호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주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언가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지만 말수는 남편이 며느리를 칭찬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아침 차리는 소리가 안 들리네. 선주야, 빨리 해라. 말순의 재촉하는 목소리에 선주는 서둘러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 조림과 김치, 된장찌개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태호는 선주가 음식을 나르는 모습을 유독 자세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수는 남편의 약을 챙겨주며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여보, 약 드세요. 아침 식후에 드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고맙네, 말수나. 5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여전히 챙겨주니. 태호는 말순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시선은 자꾸 선주에게로 향했습니다. 선주는 그런 시아버지의 시선을 느끼며 불편해했지만 말순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요즘 마을에서 무슨 소리들이 나오는지 아나? 젊은 것들이 다 도시로 떠나고 옛날 방식 따르는 집안이 얼마나 되겠나? 태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만큼은 제대로 지켜야 한다. 말순이도 평생 고생하며 이 집안 지켜왔잖나. 맞습니다, 여보.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제멋대로 살려고만 하는데 우리 선주는 참 잘해줘요. 말순은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선주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선주는 정말 착해. 말순이 없을 때도 집안일 다 알아서 하고. 태호의 말에는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만 말순은 단순히 며느리에 대한 칭찬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평화로운 듯 보이는 이 집안의 아침 풍경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을 믿고 있었지만 선주의 표정에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말순은 안방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환절기가 되면서 두터운 이불을 꺼내야 했고 오래된 옷가지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선주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안방은 말순에게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태호와 함께 써온 방이니까요. 이것들 다 어디다 둘까? 말순은 장롱 앞에 앉아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위쪽 서랍에는 태호의 낡은 한복들이 정성스럽게 개어져 있었고 아래쪽에는 말순 자신의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랍 한편에 작은 가죽 수첩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말순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넣어둔 기억이 없었거든요. 혹시 태호가 몰래 뭔가를 적어두는 건 아닐까 싶어 조심스럽게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가계부인가? 처음에는 평범한 가계부려니 생각했습니다. 선주가 집안 살림을 기록해두는 수첩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수첩을 펼쳐보는 순간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기에 적힌 글씨는 분명히 선주의 것이었지만 내용은 전혀 가계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가 장에 가신 사이에. 말순은 숨을 멈추고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님이 부엌으로 오셔서 내 어깨를 만지셨다.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무서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선주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착각인 걸까요? 말순은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그날 아버님이 내 손을 잡으셨다. 벗어나고 싶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날 올감했다. 특히 어머니께는 절대 말할 수 없다. 어머니는 아버님을 그렇게 믿고 계시는데 말수는 수첩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너무 많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정말 선주가 쓴 것이 맞나요? 설마 태호가?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말수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수첩을 들어 올렸습니다. 혹시 다른 내용도 있을까 싶어 뒷장을 넘겨보았는데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벌써 몇 년째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 어머니가 없을 때마다 아버님은 나를 찾으신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하신 것인 줄 알았는데 점점 선을 넘으시는 것 같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니, 사실일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선주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겠죠. 태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혼자만의 상상인 거야. 그래, 틀림없어. 말수는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수첩에 적힌 선주의 글씨는 너무나 생생하고 절실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서 종이에라도 털어놓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어머니가 시장에 가신 사이에 아버님이 빨래, 너는 나를 도와주겠다며 다가오셨다. 하지만 도움이 아니라 자꾸 내 몸을 만지려 하셨다. 피하려고 했지만 아버님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피하나라고 하시며 화를 내셨다. 말수는 수첩을 덮고 싶었지만 동시에 더 읽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선주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일들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다. 어머니께는 절대 말할 수 없고 남편에게도 말하기 어렵다. 누가 나를 믿어줄까? 모두들 아버님을 존경하고 따르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한다면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볼 것이다. 말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선주의 글에는 진실한 고통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말순에게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태호와 함께 살아온 50년의 세월 동안 말순은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문득 부엌에서 선주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순은 급하게 수첩을 원래 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수첩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선주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리 다 하셨어요? 선주가 안방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말순에게는 그 목소리마저 다르게 들렸습니다. 혹시 선주가 자신이 수첩을 발견한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응, 거의 다 했어. 말순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태호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태호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선주가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말수는 뒤척이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선주는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말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며느리였지만 어제 수첩을 본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선주야. 말순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춰 불렀습니다. 선주는 뒤돌아보며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를 지었지만 말순의 눈에는 그 미소조차 어색해 보였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침 다 되면 안방으로 와. 할 말이 있어. 말순의 말에 선주의 얼굴에 잠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태호는 신문을 보며 묵묵히 밥을 먹었고 선주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말수는 남편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정말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는 밭에 나가 있을 테니까 집안일 잘 부탁한다. 태호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말이었지만 말순에게는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혹시 태호가 일부러 집을 비우는 건 아닐까요? 네, 아버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선주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집을 나간 후 말수는 선주에게 안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선주는 설거지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선주는 방 한구석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말수는 어제 발견한 수첩을 서랍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이 수첩, 내가 쓴 거냐? 말순이 수첩을 내밀자 선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몸을 떨었고 급하게 일어나서 수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건 그냥 혼잣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다고? 이런 내용을 아무 의미 없이 쓴단 말이냐?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선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끄적거린 거예요. 제발 아버님께는 말씀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이런 내용이 스트레스 때문에 나온 거라고? 말수는 수첩을 펼쳐들고 몇 구절을 읽어보려 했지만 선주가 다급하게 말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상으로 쓴 거예요. 하지만 선주의 반응은 오히려 말순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선주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라. 아버님이 정말 너한테 그런 짓을 했나? 말순의 직접적인 질문에 선주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선주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눈빛을 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이 수첩은 뭐냐? 왜 이런 내용을 썼냐? 그냥 우울할 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쓴 거예요. 정말 아무 의미 없어요. 선주의 대답은 점점 더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말수는 수첩을 다시 펼쳐보며 구체적인 내용들을 떠올렸습니다. 날짜도 정확히 적혀 있었고 상황 묘사도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단순한 상상이나 우울한 기분으로 쓴 것 치고는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선주야, 엄마를 속이지 마라. 이 내용들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나? 말순의 추궁에 선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다고요. 그때 말순의 머릿속에 최근 몇 년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호가 선주를 바라보는 시선, 말순이 외출할 때마다 집에 남겨두고 간 두 사람, 선주의 점점 어두워지는 표정들. 혹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냐?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선주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말순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공포, 배신감이 동시에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그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말순의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선주와의 대화 이후로 말순은 남편과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행동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태호가 선주에게 말을 걸 때마다, 선주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말순의 가슴 속에는 불안과 의심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지만 식탁 위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말순은 젓가락을 들면서도 계속 남편과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태호는 막걸리 한 잔을 따라 마시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후라 그런지 평소보다 말도 많았습니다. 오늘 김씨네 집에서 추수 도와달라고 하더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떠나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했어. 그래요? 우리도 내년에는 일손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말순이 대답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태호의 일상적인 이야기보다는 남편이 선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선주야, 오늘 만든 갈비찜 맛이 참 좋구나. 태호가 선주를 향해 말하자 말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평소에도 태호는 가끔 선주의 요리를 칭찬했지만 오늘은 그 말투가 유난히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선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선주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태호의 칭찬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선주가 없었으면 이 집안 살림은 무너졌을 거야. 태호가 막걸리를 한 모금 더 마시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말순에게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왜 하필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혹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건 아닐까요? 20년 넘게 우리 집안 지켜주고 시부모 모시고 참 고마운 며느리야. 태호의 말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의 말이 단순한 칭찬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당신, 말순이 갑자기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소리가 제법 크게 나서 태호와 선주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당신 무슨 속셈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태호는 막걸리 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며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며느리를 왜 그렇게 감싸고 도는 거냐?
하루 종일 선주 얘기만 하고 선주 칭찬만 하고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동안 쌓였던 의심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순아,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다 알고 있어. 말순은 일어서면서 소리쳤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선주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선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막으려 했지만 말순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신 며느리한테 손 뗀 거 맞지? 내가 없을 때마다 뭘 한 거야? 태호는 막걸리 잔을 내려놓으며 눈빛을 피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태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뭔가 숨기려는 듯한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괜한 오해 말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태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변명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오해? 이게 오해라고? 말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았나? 20년 넘게 우리 집에서 살면서 며느리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이제야 알겠어. 선주는 울음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말순이 막았습니다. 선주야, 너도 앉아있어. 이 문제 오늘 끝내고 말 거야. 태호는 여전히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며느리니까 챙겨준 거지. 챙겨줬다고? 어떻게 챙겨줬는데? 말순의 추궁에 태호는 더욱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 권위 있던 가장의 모습은 사라지고 뭔가 떳떳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당신 답 안 할 거야?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속일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아온 남편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그대로 남겨진 채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감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의심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태호의 회피적인 태도는 그 의심을 더욱 키워놓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말순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회피적인 태도와 선주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말순은 결국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었고 집안의 어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그리고 시숙모님들께서 모두 오셔야 합니다. 말순은 전화를 걸어 마을의 친척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는 중요한 집안일이니까 꼭 와달라고만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말순의 심각한 목소리를 듣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경 종갓집 대청마루에는 7명의 친척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태호의 형인 박택은, 동생인 박태수, 그리고 각각의 부인들과 사촌들까지 집안의 주요 어른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말순아, 갑자기 무슨 일로 우리를 다 불렀나? 큰아버님인 태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80이 넘은 태근은 여전히 집안의 최고 어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선주의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선주는 부엌 한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고 태호는 마루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수첩을 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쓴 겁니다. 말순이 수첩을 내밀자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단순한 수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적혀 있길래? 태근이 수첩을 받아 펼쳐보려는 순간 말순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봐라.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말순은 수첩을 바닥에 내던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놀라며 일어섰고 선주는 더욱 몸을 떨었습니다. 말순아,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작은아버님인 태수가 말순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이 태호가 며느리한테 손을 댔어요. 말순의 폭로에 대청마루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말순아, 그게 무슨 소리냐? 태근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동생인 태호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다 적혀 있어요. 선주가 몇 년 동안 당한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말순은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집어들며 몇 구절을 읽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주야, 내가 직접 말해봐. 말순이 선주를 향해 소리치자 선주는 무릎을 꿇고 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선주의 작은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선을 넘으시더라고요. 선주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외출하실 때마다 아버님은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도움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선주, 그만해라. 태호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주는 몇 년 동안 참아왔던 고통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말하지 마라. 오해야, 모두 오해라고. 태호가 다급하게 말을 막으려 했지만 친척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누가 저를 믿어주겠어요? 모두들 아버님을 존경하고 따르는데. 선주의 말에 친척들은 경악했습니다. 평소 존경받던 집안의 가장이 며느리에게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태호야, 이게 사실이냐? 큰형인 태근이 태호를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태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태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오해라면 며느리가 왜 이런 수첩을 썼겠나? 태수가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수첩 속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선주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선주가 아니라 태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 망신을 어떻게 할 거냐? 태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종갓집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이 집안이 마을에서 어떤 취급을 받겠나? 친척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말수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지켜온 집안이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며느리가 그동안 혼자 감당해온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안의 권위는 그날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비밀이 터져나온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떠난 후 종갓집은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어수선하게 놓인 차 잔들만 남아 있었고 말수는 그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사건이 터진 후 마을 어르신들의 눈총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선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온 이 집안, 사실 썩어 문드러진 것이었구나.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존경했던 남편, 자랑스럽게 여겼던 종갓집의 전통, 그리고 자신이 지켜왔다고 생각했던 가정의 평화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마루에 놓인 선주의 수첩을 다시 바라보며 말수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보내던 고통의 신호들을 모두 놓쳤던 것입니다. 아니, 놓쳤다기보다는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선주가 조심스럽게 대청마루로 다가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여전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선주야.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명령하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같은 여자로서 선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말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주야, 엄마가 미안하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주는 깜짝 놀라며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사과하는 것을 처음 들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어.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며느리의 진짜 고통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짐을 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말순의 말에 선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야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이 선주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선주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 싶었어요. 아버님이 그런 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제부터였나?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집 온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하신 시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선주는 말을 잇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 가시거나 친구분 댁에 가실 때마다 아버님은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며느리를 챙겨주시는 줄 알았는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말수는 선주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행동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남편에게 선주 잘 부탁한다고 말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나? 누가 믿어주겠어요? 어머니는 아버님을 그렇게 믿고 계시는데 제가 이상한 말을 한다면 오히려 저만 나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주의 말은 맞았습니다. 말수는 남편을 철저히 믿고 있었고 만약 선주가 그런 말을 했다면 믿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집에서 조용히 살면서 어머니와 아버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어요. 선주의 고백을 들으며 말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왜 수첩에 썼나? 다른 곳에 털어놓을 데가 없었어요.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남편에게도 말하기 어렵고
그냥 제 마음을 어디엔가 적어두고 싶었어요. 말수는 선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명령만 하고 지시만 했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아준 것이었습니다. 선주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어머니, 이제부터는 다를 거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말순의 말에 선주는 더욱 울었습니다. 20년 넘게 기다려온 이해와 위로를 마침내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말수는 선주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서 선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같은 여자로서 말입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밀이 터져나온 이상 이 집에서 예전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말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두 여자는 마루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동료로서의 관계 말입니다. 그날 밤 말수는 태우와 단둘이 마주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선주는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안방에는 말순과 태우만 남아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써온 이 방에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태우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로 인해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말수는 방 한구석에 앉아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말순이 조용히 불렀지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며 잠든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일어나서 나와 얘기해.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 한쪽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늙어 보였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뭘 더 얘기하겠나? 태호가 중얼거렸지만 말수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대답해. 선주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다 거짓이란 말인가? 말순의 직접적인 질문에 태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쳐다보고 대답해.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것도 솔직하게 말 못하겠나? 태호는 여전히 시선을 돌린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말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권위적이던 남편이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진실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졌습니다. 말 안 할 거야? 그럼 내가 말할게. 말수는 일어서서 태호 앞에 섰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내가 외출할 때마다 당신이 선주를 혼자 두지 않았지? 처음에는 며느리를 챙겨주는 줄 알았어. 태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당신은 내가 없을 때마다 선주한테 그런 짓을 했어. 말순아. 그건 태호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뭐라고? 또 오해라고 할 거야? 또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할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이 며느리한테 손을 댄 거 맞지? 선주가 무서워서 피하려고 해도 계속 괴롭힌 거 맞지? 태호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평소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떳떳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야. 뭘 잘못 생각해?
수첩에 날짜까지 다 적혀 있는데 말수는 태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믿고 살아온 남편이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태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답 안 할 거야? 말순이 더욱 다그치자 태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날이 실수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실수? 그게 실수라고?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한 게 실수라고? 며느리가 무서워하는데도 계속한 게 실수라고?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쩌겠나? 이미 지난 일인데. 태호의 말에 말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는 태도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난 일이라고? 선주가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난 일이라고? 말순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정도 며느리도 나도 모두 짓밟았어. 말수는 주먹으로 태호의 가슴을 쳤습니다. 힘이 없는 주먹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이 집안을 당신이 망쳐놓았어.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태호는 말순의 주먹을 맞으며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서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라도 사죄해. 선주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말순의 외침에 태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권위와 체면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못했다. 태호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습니다. 뭐라고? 잘 안 들려. 잘못했다고 했어. 태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정말 잘못했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 건지. 태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5살의 노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용서해다오. 말수나 선주한테도 용서해달라고 해다오. 태호의 사죄를 들으며 말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슬펐습니다. 50년 가까이 쌓아 올린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경북 안동의 오래된 종갓집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3대가 함께 살며 전통을 이어가던 집이었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당의 장독대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된장을 담그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태호는 그 일이 벌어진 지 한 달 후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고 말순과 선주 앞에서도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순이 직접 요양원을 알아보고 태호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과 선주는 안동 시내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종갓집을 팔아서 마련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과거의 무거운 그림자에 짓눌리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다 됐어요. 선주가 부엌에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무겁고 조심스럽던 말투는 사라지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내가 설거지할게.
말순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며느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던 시어머니가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간단한 나물 몇 가지로 차린 소박한 상이었지만 분위기는 예전의 종갓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선주야, 오늘 날씨가 좋네. 같이 산책할까? 좋아요, 어머니. 요즘 동네 카페에서 원화 강좌를 한다던데 우리 같이 배워볼까요? 그것도 좋겠다. 나도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었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권위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선주는 요즘 들어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고통을 털어놓고 난 후 비로소 진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말순이 자신을 이해하고 지켜주고 있다는 안정감이 선주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선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리하던 중이었는데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뭐가 고마워? 이렇게 저를 믿어주시고 지켜주셔서요.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제 말을 믿어주실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말수는 선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선주야,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 같아. 말순의 말에 선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제게는 진짜 엄마 같아요.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서로 지켜주면서요. 선주는 눈물 속에서도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과거는 과거고 이제 앞만 보고 살자. 두 여자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무거운 관계를 벗어나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두 사람은 약속대로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의 작은 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주는 요즘 관심을 갖게 된 원혜에 대해 이야기했고 말수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작은 베란다에 화분 좀 키워볼까요? 상추나 토마토 같은 것도 기를 수 있대요. 그것도 좋겠다. 예전에 종갓집에서 키우던 채소들이 그리웠는데 그때와는 다르죠. 이번에는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거니까요. 선주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모든 일을 했다면 이제는 순수한 기쁨으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면서 말수는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종갓집이 있던 방향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선주야,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무엇을요? 진실을 밝힌 것 말이야. 처음에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야만 했어. 선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기고 참을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로 역할을 나누어가며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동네 노인회관에서 요가 강습이 있다던데 한번 가볼까 해. 선주도 같이 갈래? 네, 좋아요. 함께해요.
어둡고 무너진 옛 집안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진실과 치유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들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따뜻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